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5장 연산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 연산자와 주소 참조 연산자, 기타 연산자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연산자, 데이터를 비트 단위로 처리하는 연산자이며 비트 연산은 다른 연산보다 처리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이 비트 연산자는 크게 비트 논리 연산자와 시프트 연산자로 구별을 합니다. C 언어는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비트 연산자를 가지고 비트 단위를 처리할 수 있는 연산자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32비트로 구성된 인트형 변수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인트는 인트 A다 이러면 메모리상에 A라고 하는 방이 생기는데 이 방이 몇 바이트냐면 4바이트입니다. 이 4바이트는 비트로 얘기하면 1바이트가 8비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32비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int 넘버 13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 4바이트를 만들어 놓고 이게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 해놓고 여기에 13을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03 왜 1101 이 13이 되냐면 1, 2, 4, 8 그래서 1이 되는 자리가 8하고 4하고 1이죠. 그래서 8 더하기 4 더하기 1 해서 1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의 값은 여기 다 0이고 1101 이렇게 되면 13이 되는 겁니다. 자, 비트 논리 연산자와 시프트 연산자의 종류. 자, 비트 논리 연산자가 이런 것들이 비트 논리 연산자입니다. 아까는 이제 논리 연산자는 AND 연산자가 두 개 있고 OR 연산자 두 개 있었는데 이게 하나 있을 때 바로 비트 연산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시프트 연산자는 요렇게 방향으로 요거는 뭐냐면 왼쪽으로 시프트 이동한다는 뜻이고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AND 연산자인데 A, AND B 이렇게 되게 되면 A와 B를 비트 단위로 연산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뭐 1101, 0011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비트 단위로 계산해 주는 겁니다. 비트 단위로. 그래서 AND니까 둘 다 1일 때만 1이 돼요. 그래서 여기 1이고 얘는 0, 0,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오는 거고 OR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1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XOR 연산자는 뭐냐 서로 다를 때는 1이고 같을 때는 0이 되는 거죠. 같은지 다른지 판단할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OR은 뭐라고요? 비트가 다를 때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꺽쇠로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A 꺽쇠 B로. 자, 그 다음 난 연산자는 앞에서는 느낌표인데 여기서는 물결무늬로 처리를 합니다. 물결무늬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 비트에 1이면 0으로 0이면 1로 바꿔지는 거고요. 시프트 연산자는 뭐냐면 여기 이제 3이다 그러면 3만큼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로테이션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으면 오른쪽으로 시프트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AND 연산자는 뭐냐면 같은 것이면 1이면 둘 다 1이면 1이고 뭐 그렇지 않으면 다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예요? 5죠. 5. 왜 5냐면 2하고 4자리가 1이니까 여기는 뭐예요? 3이에요. 여기 2자리고 여기 1이 자리였어요. 여기 3이고 여기는 5가 되는 건데 자, 이것을 AND 연산을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1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 더하기 3이 바로 뭐가 된다? 더하기 아니고 AND 하면 1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5와 비트 연산 5인데 짝대기 하나 쓰는 거죠.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 하나라도 1이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도 1이 되죠. 그죠? 여기도 1이 되고 여기는 둘 다 0이니까 0이고 그러니까 다 둘 다 0인 거 다 0이 돼요. 그래서 111 즉 5하고 3하고 5와 연산을 하게 되면 7이 된다는 거죠. XOR는 뭐라고 했어요? 다르면 1이라고 했죠. 둘 다 같으니까 0이고 다르니까 1이고 다르니까 1이죠. 나머지는 다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5하고 3의 XOR은 6이 된다.
난연산자는 반대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1일 때 0이고 0일 때 1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앞에 있는 거는 원래 부호 비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0이 1로 바뀝니다. 그래서 주어진 변수에 난연산자를 하게 되면 부호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비트 논리 연산자의 수행 예시를 보여준 건데, 자, 여기 아까 저기 논리 연산자 할 때 했던 것처럼 A가 0이고 B가 0이면 AND 연산할 때 0이 되는 거고, OR도 0이고, XOR도 0이고, 자, 그 다음에 낫이니까 반대가 되는 거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세 번째 경우는, 자, B만 참이에요. 1이에요. 그러면 AND일 때는 둘 다 1일 때만 1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거고, 하나라도 1이면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XOR이니까 서로 다르면 1이 되는 거고요. 낫이니까 0이 1이 된 거고, 1이 0이 된 거죠. 둘 다 1인 경우는 어떻게? AND는 당연히 1이 됐고, OR도 당연히 둘 중에 하나만 되는 둘 다니까. 그 다음에 다르냐라고 물어봤는데, 같잖아요. 그럼 0이 되는 거고. 이거 각각의 반대니까 다 0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5-10번 프로그램 소스입니다. 자, 지금 A와 B가 5하고 3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고 5개의 변수를 선언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A하고 B의 결과를 지금 뭐 비트 연산을 했습니다. AND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5하고 여기는 XOR 그죠? 그 다음 여기는 부정해 준 거죠. 자, 이랬을 때 결과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죠. 아까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5는 뭐예요? 1, 0, 1이죠. 앞에는 다 0이고. 자,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이게 A이고. B는 뭐냐면 0, 1, 0, 0, 1, 1. 이게 3이 되죠. 이게 3이고 이게 5예요. XOR 하니까 1, 0, 0, 0이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1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5화 연산자는 5화는 5화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1이니까 여기 1, 1, 1, 0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가 돼요? 7이 되고요. 여기는 XOR은 뭐라고 했어요? 다르면. 다르죠. 여기 다르고 여기도 다르고 그러나 여기는 안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색깔을 바꿔서 여기는 뭐예요? 0, 0, 1, 1, 0. 그래서 이게 얼마가 돼요? 여기 2, 4니까 6이 되죠. 나머지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낫이니까 이게 다 바꿔줘야 돼. 다 바꿔줘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자 여기가 벨 1, 벨 2, 벨 3인데 3이 6이잖아요. 근데 6인데 6에다가 여기 낫을 붙여주면 부호가 바뀐다고 했죠. 부호가. 요거는 뭐예요? 요게 벨 4예요. 벨 4. 벨 4가 마이너스 7이잖아요. 그거를 낫을 붙여주면 낫의 낫이는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여기 두 개가 동일한 결과를 갖는 이유는 낫의 낫은 뭐 A라고 치면 그냥 밸류 A가 되겠죠. 자, 그래서 부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던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사실은 비트 연산자를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완벽하게 알아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 있으면 비트 연산자고 요건 비트 단위로 연산한다는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되고 여러분들 깊이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코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서 좀 더 깊이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왼쪽 시프트 연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라고 하는 것은 이동이란 뜻인데요.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지금 이게 int a가 5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1, 2, 4 그래서 5의 값은 다 0으로 하고 뒤에 1, 0, 1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에서 시프트로 몇 개를 이동하라고 했냐면
두 칸 이동하라고 했어요. 두 칸 이동하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 마지막에 있는 애가 세 번째, 오른쪽으로부터 세 번째에 있는 이 위치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밀려 들어가는 겁니다. 얘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있는 애는 그 앞에 이렇게 이동되면서 하다 보면 결국은 맨 앞에 왼쪽에서 세 번째 있는 애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밀려나는 애가 두 개 있죠. 얘네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요 오른쪽에 보면 두 칸이 비어 있죠. 이 두 칸은 뭘로 채운다? 0으로 채웁니다. 0으로. 자, 그래서 앞에 밀려나는 애들은 삭제되고, 물론 여기 보면 여기 0이고 이쪽도 0이니까 이쪽 노테이션 돼서 들어가는 걸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 시프트 연산은 말 그대로 방향이 오른쪽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여기 1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세 번째 위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비어있는 공간은 0으로 채우면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 네 번째 있는 애는 두 번째로 가고 세 번째 있는 애는 마지막에 있는 데로 가고 그럼 이 두 개는 0, 1은 결국은 밀려나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나오냐면 여기 0, 1만 되고 결국 리절트가 1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사실은 나중에 가면 곱셈을 쉬프트 연산으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7 이렇게 돼 있으면 17 곱하기 5다 이러면 이건 뭐랑 똑같다면 17 곱하기 4 더하기 17 곱하기 2라고 똑같아요. 요거는 뭐냐면 17을 이만큼 시프트를 하고 요거는 뭐 시프트 안 해도 돼요. 뭐 0만큼 시프트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왼쪽으로 시프트 하면 곱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프트 연산을 가지고도 곱셈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 시프트는 나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연산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비트 연산자를 이용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속도 문제는 메모리나 자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어셈블리어라든지 아니면 하드웨어를 건드린다든지 아니면 메모리 용량이 작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 이제 활용도가 있는 겁니다. 자, 실제 한번 5-11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고 왼쪽으로 두 칸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두 칸.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5를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 곱하기 얼마가 되냐면 2가 돼요. 그래서 10이 되고 5를 두 칸 이동, 이게 두 칸이라고 하는 건 2의 2승이고 얘는 2의 1승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5를 만약에 3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5 곱하기 뭐냐면 2의 세제곱 8을 곱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오른쪽 시프트는 나누기다. 나누는데 당연히 뭐예요? 나머지가 없는 걸로 계산이 되니까 5를 결국 2로 나눴을 때 그랬을 때 2가 되는 거고 5를 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2만큼 이동했으니까 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여기 1이고 이때는 당연히 몫이 1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시프트 연산자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주소 참조 연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캔F 언더바 S 이럴 때 뭐예요? 퍼센트 %D 해놓고 뭐예요? and number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요거 and를 썼었어요. 요 and는 앞에 연산자의 그 and하고 틀린 겁니다. 똑같이 썼어도 요 다음에 변수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뭐예요? 주소 참조 연산자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해당 변수의 주소. 그러니까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 있잖아요. 메모리. 이 메모리에 A라고 하는 거 int 여기 지금 A는 35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A가 이 위치에 딱 있고 요 값에 35를 집어넣는다는 얘기고
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벨이라고 하는 애가 있을 거고요. 여기는 아직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니까 쓰레기가 들어있을 거고요. 근데 요 위치가 0번째부터 앞에는 뭐 운영체제가 사용하고 있을 거고 뭐 비주얼 스튜디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여기 주소값이 얼마냐, 뭐 1000번째냐 뭐 10,000번째냐 이런 얘기죠. 그 주소를 알고 싶으면 요 A의 주소를 물어보는 거니까 A의 주소는 얼마냐, 요 위치가 10,000번째고 요거면 여기는 뭐가 돼요? 14가 되겠죠. 그럼 하나 더 붙여야 되나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기가 4바이트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 주소는 10,000번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 밸류의 주소는 뭐가 돼요? 1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 별표는 뭐냐? 포인터 변수가 가지는 메모리 주소의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면 A가 현재 있는 위치의 주소를 가져와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어드레스라고 하는 이 변수에 별표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물론 요 바로 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떨어뜨려서 표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포인터 변수. 자, 이 포인터 변수는 뭐냐면 별표로 해서 선언을 해줘요. 얘가 포인터 변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냐면 선언하는 곳에 가서 봤더니 변수 이름 앞에 별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별표가 있으면 포인터 변수입니다. 그리고 포인터 변수라고 하는 것은 포인터가 뭐예요? 가리킨다 라는 뜻이에요. 뭘 가리키냐? 어느 위치를 가리키냐? 그런 의미에 여기에 뭐가 들어요? 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변수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value가 들어있는데 포인터 변수는 주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 이 ADDR 요 변수에 있는 요 주소 있죠. 이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애가 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요 값이 바로 value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의미가 다르다. and A라고 하면 뭐예요? A가 있는 위치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A 뭐 DDR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건 뭐냐면 이 ADDR이라고 하는 건 포인터 변수인데 포인터 변수에 별표가 붙어 있으면 그건 뭐다? 포인터 변수가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을 건데 그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가서 봤더니 여기 안에 실제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값이 되는 거고 요거는 주소가 되는 거예요. 주소라고 하는 말 대신에 위치라고 하는 말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프로그래머 언어에서 다 주소라고 얘기해, 위치라고 얘기 안 하고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제 변수가 있으면 이 변수가 포인트 변수인지 아니면 일반 변수인지 아는 방법은 어떻게 선언했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int a, int b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뭐예요? 일반 변수가 되는 거고요. 요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값이 들어있겠죠. 요거는 뭐예요? 포인터 변수예요. 포인터 변수. 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주소가 들어있어요. 즉 여기 A면 여기에는 뭐 35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고 요 B에는 뭐가 되어있어요? 14 뭐 이런 식으로 주소가 들어있어요. 메모리의 주소가. 그죠? 그 다음에 요거에 요 위치가 얼마냐면 만이라고 치면 이 만을 알고 싶으면 and a의 값 요게 a가 있는 위치 또는 주소란 뜻이에요. 주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이건 뭐예요? 포인트 변수에 별표가 붙어 있으면 이거는 뭐예요? b가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누군가를. 요거의 값의 값.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인트 배울 때 다시 한번 배울 건데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A, B 이렇게 변수가 나오면 이게 포인트 변수인지 일반 변수인지 확인하시고 일반 변수에는 AND 연산자를 쓰면 주소가 된다. 자, 포인트 변수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해줬고 그 변수의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다른 곳에 뭐 붙어서 보통 선언하기도 하는 붙어서 메모리 할당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는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벨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선언해줬으니까 비어있는 상자로 들어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addr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선언했는데 얘는 뭐예요? 포인터 변수예요. 포인터 변수. 자, 그 다음에 요거의 의미가 뭐냐면 A의 주소는 요거죠. 요것을 어디에다 집어넣어라? 여기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이거 포인트 변수 안에는 당연히 주소가 들어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주소가 들어가 있는 이게 요 작업인 거고요. 그 다음에 addr이 가리키고 얘가 가리키고 있는데 어디에? 얘가 가리키고 있는 데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죠. 그림을 그려줄게요.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가리키는 실제 갔더니 여기 35라고 하는 값이 있죠. 요 35를 여기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이 값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력을 하라고 했어요. addr을 출력해라. 그러면 addr에 있는 의 값은 요거니까 여기 출력되는 거고 va 아래에 있는 값을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요것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 소스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건 포인터 변수고요. 자, A의 주소를 포인터 주소에다가 담는 거고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A의 실제 값을 밸류에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건 주소고요. 근데 이 주소는 뭐예요? 숫자로 되어 있죠. 이거 16진수 표현하면 이렇게 표시한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같은 거예요. 단지 표현 방법만 틀린 거고요. 그래서 얘가 결국 메모리상에 A인데 요거에 가리키고 있는 애가 누구야? add r이 여기 말해 9435792 이 값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 안에 있는 값을 보고 얘를 이용해 서 참조한다는 얘기죠. 참조해서 실제 누굴 가리키고 있는지 찾아갔다 얘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안에 뭐가 됐어요? 35가 있어요. 얘가 가리키고 있는 애를 출력해라 이거죠. 여기에 저장된 얘는 이거의 의미는 뭐예요? add r이 가리키는 곳이 결국 뭐예요? 이걸 너무 기니까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35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35가 출력된 것입니다. 사이즈 오브라고 하는 건 뭐 이거 언급했었는데 변수 내지 뭐 자료형의 크기를 계산할 때 구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int a 하면 이게 a가 뭐 정수형이니까 이게 4바이트예요. 쉽게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사이즈 오브 이렇게 해서 a 하면 역시 4바이트라고 출력이 되고요. 아니면 이거의 자료형을 그냥 써줘도 4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언제 하냐면 지금은 인트가 다 4바이트예요. 근데 옛날에는 인트가 2바이트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32비트 컴퓨터가 아니었을 때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코딩을 옛날에 짠 건데 지금서 그걸 고치려고 한다. 그러면 얘가 인트가 4바이트 잡았는지 2바이트 잡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확인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써도 이렇게 써도 돼요. 가로를 이용해서 함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써도 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자료형일 때는 그대로 가로를 없이 쓰게 되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13번 프로그램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인트형의 변수 선언해주고 그것에 주 기억장치 메모리상이 얼마큼 잡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다 뭐예요? 8바이트가 잡히겠죠. 이거는 4니까 1바이트, 쇼트는 2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자,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캐스트 연산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온댔어요? 2가 나온다고 했죠. 원래는 우리는 2.5라고 하는 값을 원하는데 정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형을 바꿔주기 위해서 차가 아니라 여기는 플로트형으로 바꿔주면 그럼 얘가 5가 정수가 아니고 뭘로 바뀌냐? 5.0으로 바뀝니다. 그럼 하나라도 실수면 나머지 하나 자동으로 실수가 돼가지고 이건 2.5라고 하는 결과를 출력해내게 됩니다. 여기 이제 다 그 얘기죠. 그죠? 요거는 지금 정수형인데 지금 여기 인트형을 선언했잖아요. 정수형인데 나중에 플로트형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고 엉뚱한 값이 나오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실수형으로 계산됐는데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얘가 현재는 뭐예요? 인트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형이 바뀌어집니다. 형이 바뀌어지니까 얘가 정수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실수형으로 나중에 바꾸더라도 이미 여기에서 값이 손실돼서 소수점 이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뭐 점 0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콤마 연산자입니다. 이항 연산자를 두 개의 수식을 하나의 문장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 연결 연산자라고도 합니다. 자, 반복문에서 많이 사용되어진다고 얘기했고 변수 선언이나 수식 결합할 때도 많이 사용한다. 자, 이렇게 되는 것 인트에 두 줄을 쓰지 말고 한 줄로 이렇게 쓰자. 그래서 콤마를 이용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A에다 20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A에다가 30을 더해서 썸의 결과를 내자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요거 계산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얘가 계산이 되고 왜냐면 가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결과를 썸에다 집어넣는 거니까 얘랑 똑같은 결과를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장 네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